박사님은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국가 역할이고요. 안녕하세요. 듣는 보고서 비비톡톡 8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박경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난해 수행하셨던 기본보고서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 발전 정책 과제 제가 조금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5페이지에 불평등이 그렇듯이 지역 격차는 늘 존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관계 구성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공간적 불평등, 불균등성으로 발현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네. 멋있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불균형 발전이 원래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고착되었나요? 공간적으로? 과거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도시들을 좀 먼저 키우자. 특정 도시들을 키워서 거기에 나오는 파급 효과, 스피로브 효과를 주변적으로 확산시키자라는 전략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게 언제 정도일까요? 우리가 1972년도에 국토 개발 계획 1차 계획이 수립됐을 그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때는 이제 권역을 묶어가지고 유역권을 4대권으로 묶어서 4대권마다 특성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거점 정책을 많이 추진했었죠. 이미 옛날부터 그런 정책들,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 정책들이 많이 추진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한 번 쏠리면은 그걸 뺏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국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가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된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큰 도시들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면적이 한 11.8%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가끔씩 드린 얘기가 야구 얘기를 드리는데, 네.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6개 구단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수도권 구단이 2개였는데 80 초반에 수도권 인구가 30%, 32%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10개 구단이 됐는데 6개에서 10개로 늘었잖아요. 네. 4개가 늘었어요. 네. 4개 중에 3개가 수도권 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10개 중에 수도권이 5개예요, 지금. 그렇게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야구가 훨씬 더 빨리 움직였던 거예요. 야구 구단은 2019년도에 우리가 과반을 넘겼는데 수도권 네. 인구가 그 전부터 이제 수도권 구단이 5개가 된 거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점은 수도권을 너무 많이 쏠리면은 지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특히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인구는 줄는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 외에 이제 외곽으로 되면서 그렇죠. 수도권은 네. 점점 더 이제 커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체감적으로 이렇게 세대들은 다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님,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19가 되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그 비대면 사회 네. 그리고 또 뉴노멀 시대라는 말이 되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런 시국에서는 그런 수도권 쏠림 현상, 뭐 이렇게 수도권 집중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공간적 불평등도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가 많았죠. 네. 그런 기대가 많았던 그 중심 이유는 밀도 때문에 그랬어요. 감염병이 퍼지면은 밀도가 높은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할 것이다. 그렇죠. 붙어 있으면 네. 코로나 걸린다. 숫자도 더 많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감염되는 건 많은데, 최근에 연구를 봤을 때는 밀도가 높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단순히 질병에 취약한 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의료 체계도 더 잘 갖춰져 있고 병원도 많고 네. 그리고 긴급 의료 체계도 훨씬 좋고 그쵸. 그래서 해외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그쪽에서는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망자 비율을 조사한 게 있어요. 네. 도시에서 치면 사망자가 많이 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예, 단위 그게 10,000명당 사망자가 늘다가 이게 추세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는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해가는 것이고 대도시들은 그리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농산어촌 지역 그리고 중소도시 그런 지역들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더 늘어요. 단위 10,000명당 사망자 수가. 근데 여기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라는 우려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이 연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 4페이지 내용을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미친 지역적 영향은 한 국가 내에서도 비대칭적이며 지역 및 도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공간적 불평등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듯이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도 이질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비대면 사회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래서 이제 공간의 중요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공간적 불평등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존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오히려 드러냈던 어떠한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유사한 사례가 불과 한 20년 전쯤에서 비슷한 논의들이 진행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ICT 기술이 막 발달이 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는 거리가 소멸이 될 것이고 지리가 종말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학자들의 예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IT가 발달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모이고 있어요. 아,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군요. 그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이 되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스러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버즈라는 말이 있는데 아, 네네네. 사람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정보를 찾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은 거예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토론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전 국토에 서울이 가장 좋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많고 저도 사실 서울에 가보면은 참 신세계 같아요. 참 없는 게 없어서.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편하면서 우리 같은 국토연구원 같은 기관에서는 서울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토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야, 앞으로 이게 서울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은 지방은 어떻게 되지? 지역은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우려, 걱정이 매우 크죠. 설문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그 보고서에서 1,000명 국민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전처럼 활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이제 여러 목적별로 어디를 가고 싶냐고 했을 때 여행 빼고 전부 다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설문조사를 했던 목적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사람들이 사람들 간의 거리가 좀 떨어진 지역들을 선호할 것인가 그리고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서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원격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설문조사 결과로는 뭐 예측은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서울 수도권을 선호하는군요. 조사 항목들은 이제 일자리를 문화, 교육, 뭐 모임, 병원 그런 것도 항목을 별도로 해서 어디를 가시겠어요? 하고 여쭤봤는데 50% 이상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50% 이상이. 와, 여전히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론과 이 현실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아, 박사님은 정말 균형 발전 연구하시는 전문가로서 조금 더 마음이 찹찹함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계를 많이 느끼죠. 그러면 박사님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답은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건 지역 차이와 지역 격차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 지역 차이라고 하는 건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가령 우리 동네에 산이 많다든가 뭐 강이 많다든가 산이 많은 지역과 산이 없는 지역, 그리고 강이 많은 지역과 강이 없는 지역, 쌀이 많이 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순간이 돼버리면은 격차로 나타나요. 우리 동네에서 쌀을 많이 만들고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다른 동네보다 돈을 못 번다. 다른 동네보다 삶의 질이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순간 이 격차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균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적인 차이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그 지역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 단계에서 지역적인 격차가 너무 네. 벌어지지 않도록. 근데 그 기준은 다양하겠죠. 이제 뭐 생활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 지역 차이와 지역 격차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최근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네. 내용은 지역 차이와 지역 격차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이 지역에서 당연한 차이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안타깝습니다. 박사님 너무 지금 멋있는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차이는 인정하되 네. 그 불평등과는 구분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여러 정권이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은 하지만 가시적인 그 효과를 우리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고 도시의 직접 현상은 좀 과속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은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국가 역할이고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실 도시예요. 어떤 큰 도시를 먼저 키울 것이냐, 네. 아니면은 큰 도시와 주변 지역을 같이 키울 것이냐. 근데 이게 학자도 세계적인 학자들도 의견이 나뉘어요. 대표적인 학자로 하버드 대학의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교수 쓴 책을 보면은 도시의 승리라는 딱 들어오잖아요. 네. 도시가 성장의 핵심 거점이고 엔진이다. 대도시를 키워야겠다. 대도시를 키우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산스러움,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혁신 활동, 창조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도시를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토론토 대학의 리차드 플로리다 그 교수님은 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고차적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도시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분들을 서포트해야 될 인력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청소를 하신다든가 그렇죠. 배달을 하신다든가. 근데 그런 거에서 도시에서 내부적으로 불평등이 나타난다. 근데 이걸 약간 확장을 해보면은 국토공간 차원에서 똑같은 구조거든요. 어떤 특정 도시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나머지 지역들은 서포트하고 불평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가가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 성장주의자처럼 네. 도시를 완전 키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완전 배분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요 중심에서 이렇게 국가가 정책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수단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국가가 그냥 냅두면 되죠. 냅두면 뭐 알아서 뭐 시장에 돌아가게끔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야 될 영역들은 분명히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또 연구가 있으신가요?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연구는 좀 있어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평등 혹은 불균등, 불균형 정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잘 안 나타나요. 우리가 숫자로 드러낼 수 있는 건 뭐 수도권 인구가 몇 %, 그렇죠. 그리고 소득, 소득이 얼마. 근데 그 단위를 지역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지역별
지수를 좀 뽑아보고 싶은데 다양한 지표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표들이 측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지역의 발전 정도를 추적을 할 수 있어서 몇 년 동안 누적이 된다고 하면은 네네.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취약 지역들이나 뭐 성장이 좀 정체된 지역들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종합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무 네. 장기적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연구원이 이제 국토 균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또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시고요.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